해상풍력 발전 특별법안이 지난주에 상임위를 통과를 해서 이번 달에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다음 이슈 한번 가볼까요? 예, 다음 이슈는요. 해상풍력 발전 순풍 기대감. 오랜만에 우리 방송에 순풍 이런 단어 나왔어요. 예, 방금까지 긍정적인 우려 소식으로 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저희도 방송 맡으면서 의도가 원래 그랬던 건 아닌데 아무래도 기후변화가 좀 우리가 직면한 위기이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좀 훈풍이 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안이 지난주에 상임위를 통과를 해서 이번 달에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법안의 플레임은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계획 입지를 통해서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어디다가 해상풍력 발전 단지 세울지 입지를 좀 발굴을 해서 선정을 해주고 여기에 필요한 행정 절차, 인허가 이런 거 좀 신속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계획 입지라는 용어 자체가 그런 건가 봐. 정부가 좀 주도해서 어떤 예. 좀 대규모의 입지를 확보해 준다 이런 개념인 거죠. 맞아요. 이게 바다나 해안에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사실 바다나 해안, 이런 바다 바람 이런 것들은 공공의 좀 자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무분별하게 개발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질서 있는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금 주도권을 입지 선정에 있어서 그렇죠. 주도권을 질 필요가 있고 또 이게 민간에서 하기 좀 어려운 게 해안 가까이로 가면 주민 반발, 그렇죠. 주민 수용성 문제가 또 네. 굉장히 큰 애로가 되고 어민들 있다고 해요. 문제 또 그래요. 예. 어떤 그 생태계 문제 여러 가지 맞습니다. 또 예. 군사와 관련된 군사도 것도 그렇죠. 있죠. 우리 또 삼면이 바다고. 네. 그래서 정부가 조금 힘을 발휘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산업 그렇습니다. 자체에. 근데 이런 거를 정부가 조금 나서서 앞으로 실증 단지 조성하고 그다음에 또 전문 인력 양성 이런 것까지 좀 포함해서 정부가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관련 기업이나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그런 걸로 그런 효과를 갖는 법안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예. 사실은 이런 해상풍력 이제 단지가 좀 들어서는 것이 앞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그런 에너지 체계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삼면이 바다고 또 일부에서는 바람이 없지 않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은 별로 사실이 아니고요. 네. 예, 우리나라 제주도 바람은 강하고 맞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활용했을 때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가 네. 생각을 모았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이런 법안이 나온 게 업계에서는 사실 너무 늦게 나왔다 이런 얘기도 좀 해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좀 늦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좀 절박함이 담겨 있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안이 처음 준비되던 이제 작년 6월 기준에 우리나라의 상업 운전을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기 용량이 124.5메가와트였거든요. 정부가 예, 굉장히 1기가가 안 적다는 거.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교수님 지금. 아시죠? 네. 예. 정부가 2017년에 밝힌 우리가 2030년까지 5년 남았는데 해상풍력 보급 목표가 12,000메가와트가 12기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년이 더 남았다고 해도 목표치의 지금 1% 수준인 겁니다.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가 너무 적지만 네. 특히 이 풍력은 더더욱 적고요. 다 합쳐서 한 2기가 남짓 되는데 네. 대부분은 그나마 육상 풍력이고 이제 해상 풍력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거의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여서 네. 그나마 있는 것도 규모도 너무 작고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중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의 이러한 또 심지어 대만까지 네. 이런 쪽에서의 해상 풍력의 발전 속도를 보게 되면 한국은 정말 뒤처져도 많이 뒤처졌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나마 있는 곳이 얼마나 규모가 적은지를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현재 국내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3곳이 가동 중입니다. 제주도 탐라 발전단지 설비 용량이 30메가와트, 전남 영광 34.5메가와트, 전북 서남해 발전단지가 60메가와트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터빈 발전 용량이 작아요. 탐나랑 서남해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3메가와트 발전기가
각각 10개, 20개, 그러니까 30메가와트를 3메가와트짜리 10개, 20개 이렇게 음. 돌리는 거예요. 영광은 유니슨에 2.3메가와트짜리 15개 돌리고 있거든요. 좀 비교를 해드리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동 중인 터빈 용량이 평균 9메가와트입니다. 평균으로만 따져도 우리보다 3배가 커요. 그래요. 터빈 용량이 클수록 터빈 한 기당 전력 생산량이 늘고 유지 보수 비용은 감소합니다.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너지 전문 조사 업체 리스타드 에너지가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터빈 용량이 10메가와트에서 14메가와트로 늘면 1기가와트짜리, 그러니까 1000메가와트짜리 단지 기준 무려 1억 달러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그만큼 합니다. 이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것이죠. 예, 예, 사실은 좀 시청자께 제가 그 비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탐라 해상풍력단지에 네. 가보면 네, 이제 돌아가요. 그럼 보면 꽤 크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이 지름이 그러니까 블레이드라고 합니다. 이 네. 지름이 한 60m 되는데요. 예. 작년에 유럽이나 중국에서 설치되는 이 블레이드의 지름을 보면 뭐 240m, 중국은 막 290m짜리가 4배, 설치가 5 돼요. 배네요, 예, 우리. 그러니까 이게 용량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의 현재 기술력, 시장 규모 이런 게 너무 뒤처져 있다. 이제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발전 단가는 떨어지게 되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때문에 갈 길이 참 멀어서 이번 법안이 이런 것들을 좀 촉발하는 정말 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맞아요. 이게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제조 쪽은 특히 이 해상풍력은 다 중공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인데 유독 이렇게 참 뒤처져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원래 그래도 이러진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나름 좀 해상풍력에 한번 불이 붙어서 그때 중공업자분들, 현대중공업, 맞아요. 삼성중공업 이런 쟁쟁한 기업들이 다 뛰어들었는데요. 다 결국에는 두 손 들발 들고 철수한 그런 예. 아픈 역사가 이게 있습니다. 왜 이랬냐면은 제가 네. 뭐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별로 없지만 예, 이게 결국은 기업들의 뭐 자본력이나 기술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또는 어떤 기술 개발의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너무 없어서 이게 초기에는 재생에너지 쪽은 정부의 어떤 금융 지원이나 정책의 일관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정부 시그널이 분명치 않으니까 이거 투자했다가 손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주요 기업들이 다 접은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많이 뒤처지게 된 상황으로 가게 된 겁니다. 2000년대 초반 이후에 네. 그렇죠. 중후반쯤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대기업은 두산중공업,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신이죠. 뭐 두산중공업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대기업은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 이제 다시 한번 붐이 일었잖아요. 그래서 유럽연합 주도로 막 탈탄소 이렇게 한다 할 때쯤에 이미 세계 풍력 시장은 미국의 GE, 독일 지멘스, 덴마크 베스타스 이런 기업들이 이미 주도권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뒤늦게라도 쫓아가고 있는데 한 가지 고무적인 소식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랑 같이 우리나라 해상풍력 터빈 제조 관련해서 양대 업체가 하나 있어요. 유니슨이라는 기업인데 유니슨이 10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 설계 인증을 마치고 상용화에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지난주에 보도가 됐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1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기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터빈 용량 외에도 발전단지 규모도 커야 되고 그다음에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또 효율이 높아진다고 해요. 먼 바다로 가면 바람이 더 세지니까요. 그러려면 이제 입지 확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이나 인허가 절차 이런 것들이 좀 수월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촉진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도 이제는 조금 그래도 정치권과 정부를 믿고 좀 더 투자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입지 확보, 해역 확보 잘 되면은 부유식 대용량 발전기를 설치해서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고 네. 해요. 이제 부유식은 물 위에 먼 바다로 가면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울산에서 형태예요. 한 6기가와트 예. 정도를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떠 있는 형태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가동 중인 풍력 발전단지 3곳은 전부 고정식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더 발전된 기술에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보유식은 뭐 아무래도 단가는 좀 올라갈 수 있지만 또 새로운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걸 해보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앞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해상풍력 특별법이 순풍이고 훈풍의 소식이다 했는데 또 듣고 네.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의 예. 기술력이나 시장이 너무 작아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문들이 있어요. 타워라든지 예. 또 이제 바닥의 이 하부 구조라고 해서 결국 바다 밑에 이걸 딱 박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술이라든지 또 전기를 육지로 끌어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해저 케이블 이런 쪽은 우리나라가 그런 세계적인 쪽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네. 블레이드 생산 기술이나 터빈 기술 이런 것들이 약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바라기는 이런 법이 좀 계기가 돼서 시장도 커지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잡게 되면 맞아. 좀 수출 전략화할 수 있는 뭐 이런 계기도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시장을 계속 열어주고 키워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다시 그럼요. 사장돼서 기업들이 투자를 접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재생에너지 개발이 자꾸 정쟁이 되는 것도 이제는 좀 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너무 급하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해상풍력 발전 사업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사업이요. 통상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 자본 끌어다가 발전단지 뭐 입지도 확보하고 인허가도 다 받아서 발전기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걸 전부 총괄하는 디벨로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에 부동산 PF 문제에서도 뭐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는 게 바로 오랜 기간 좀 경험과 자본을 축적한 그런 튼튼한 디벨로퍼 기업이 없다. 이런 것들이 좀 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사업도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한화, SK 에코플랜트 이런 이제 이름을 들어본 국내 기업 몇 곳이 참여는 하고 있는데 시장 안에서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고요. 절반 이상이 외국 업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 분야도 사실상 외국계가 장악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촉진법이 좀 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려면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좀 아주 커져서 뭐 제조면 제조, 뭐 개발 운영을 도맡을 디벨로퍼면 디벨로퍼, 금융이면 금융 이런 국내 기업들이 좀 국내 사업에 이제 일단 정부가 시장을 열어줘서 여기서 좀 역량을 키운 다음에 나중에 해외 사업까지 진출할 수 있는 음.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법안이 돼야 된다라는 네, 맞아요. 마음으로 좋은 얘기 준비를 하셨어요. 해봤습니다. 예. 사실은 또 일부 시청자들께서는 이렇게 뭐 우리나라 시장 열면 정작 과실은 다 해외 기업들이 따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우려를 좀 가지시는 하긴,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닌 게 대만이 좋은 사례입니다. 예. 대만이 5기가와트 이상의 굉장히 큰 해상풍력 단지를 벌써 몇 년 전부터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만은 사실 이런 분야의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는 해외 기업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계약을 맺고 입찰에 들어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꽤 중요한 부분에서 입찰을 따내서 돈 많이 대만에서 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장을 키우는 것에 해외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부가 정책적인 조건들을 만들어내면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국내 기업들이 이 해상풍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해 지금까지 경쟁력이 약한 분야의 기술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예.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해상풍력 시장에서 지금까지 잘해온 분야를 넘어선 뭐 블레이드라든지 터빈 이런 쪽으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시기가 이제 올 확대하는. 수 있을 거고 예. 이미 벌써 우리나라가 2023년 기준으로 예. 한 이 풍력에서만 전 세계 시장으로 한 2조 5천억 수출을 했어요. 육상풍력 포함해서. 포함해서 예. 다 해서 네. 앞으로 우리가 잘하면 더 이제 수출 시장도 개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너무 두려움보다는 이런 시장이 커졌을 때 한국 기업과 시장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해상풍력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좀 글로벌 시장 동향을 그래요. 소개를 드릴게요. 국내 해상풍력 가동 용량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지금 뭐 124메가와트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글로벌 해상풍력 설치 용량이요.
2022년 기준으로 이미 64기가와트 넘어섰습니다. 중국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요. 뭐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유럽 국가들이 또 나머지 절반을 차지를 하고 음. 나머지 국가들은 존재감이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네, 후발국으로 미국이 2030년까지 30기가와트 설치 목표하고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이 6.6기가와트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30년 목표가 아까 12기가와트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대만의 2배예요. 목표는 2배인데요. 대만은 지금 설치 용량도 1.4기가와트로 우리보다 9배 큰 상황입니다. 우리가 남은 5년을 좀 달려가기만 해도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 법안이 이제 완전히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정쟁은 그만하고 좀 대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만 이뤄질 수 있길 예, 바라봅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 이전에 예. 사실은 육상풍력도 좀 중요하고요. 예. 왜냐면 육상풍력이 해상풍력보다 훨씬 싸거든요. 아, 아무래도 그런가요? 그럼요. 발전 단가가 쌀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육상에 설치하는 거니까. 그래서 풍력 전반에 대한 좀 인식이 개선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육상에도 좀 필요한 대로 가능한 곳에 풍력 발전 단지 짓고 해상 쪽도 지어서 앞으로 현재 이번에 나온 목표는 예. 해상 풍력 2030년까지 14기가 넘겠다. 지금 아, 12기가 더 높였나요? 2기가와트 예. 더 늘리겠다는 목표가 정부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갈 길이 너무 6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지금. 그래서 열심히 달려야 돼요.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어요. 지금까지 CBS 최세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